신에게는 아직 12개의 뉴스가 있나이다. 배 선장이 전하는 오늘의 이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이제 현장에서 시행이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망사고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처벌법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요. 매일안전신문 대표이자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신 이송규 기술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회장님,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네. 자, 어떤 처벌이 뒤따르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작이 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에 관련 규정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처벌도 하고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처벌하는 기준이 중간관리자거든요. 아, 뭐 감리나 보건 담당자, 안전관리자 이 사람들을 처벌 기준으로 돼 있는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는 그 사람들 플러스 이제 별도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윗선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고 경영자. 아하, 그리고 추가되는 건 뭐냐면 지자체와 관련된 공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용시설과 관련된 데서 중대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자체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전을 위한 관련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 게 바로 이 광주 네. 화정동 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대사고인데, 만약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간관리자를 포함해서 지금 최고 경영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또 양벌 규정도 있습니다. 양벌 규정은 회사에 네. 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용이 된다면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 책임자니까 정몽규 회장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몽규 회장께서 지금 최고 경영자인지 아닌지는 있죠. 법률적인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대표이사도 있겠고 경영을 책임지는 자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바짝 이 법이 중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긴장감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기업 사장들 또 이번에 추가된 지자체에서 지금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엊그저께도 서울시에서 마지막 점검회의를 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서울시 안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참가를 했었는데 네. 아주 준비를 만반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벌이 뭐 사실은 처벌법이지만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래 궁극적인 이제 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이제 네. 잘하자는 목적인데 이제 여기에서 키 포인트는 이제 처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네.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도 이 법이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면 네. 산업 현장의 안전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일부 높아진다고 봅니다. 아, 일부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효과가 있지만 네. 그 노력의 만큼 결과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처벌 조항이 처벌로 규제를 세게 하고 있지만 네. 선행 제도가 잘못돼 있어요. 아. 그래서 윗물이 지금 네네. 흘려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지금 정수를 하려니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 보시고 계신 네. 어떤 선행 제도들이 잘못이 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저는 두 가지를 뽑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건설의 그 입찰 제도가 있거든요. 최저가 낙찰 제도입니다. 아. 그러면 최저가 낙찰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50억의 예산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최저가로 뭐 30억, 40억도 가능합니다. 최저가 낙찰되니까.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계속 하청 주게 되고. 하청 주는 것도 안 주더라도요. 최저가있기 때문에 최저 인력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하. 최저 기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저 품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질 상품이 될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저가 낙찰제도,
결과는 최저가 품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행제도가 잘못된 게 하나 가지고 네.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다단계 하도급. 네. 다단계 하도급 계속 가다 보니 광주에 철거 났을 때도 그때 7분의 1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0억 공사를 20억도 안 되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 네. 마지막 그 사업주는 어떻게 공사를 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 그리고 다단계? 다단계 하도급제가 병행돼서 그렇습니다. 제도가 좀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또 현장 상황을 또 감지해 보면 사업체 쪽에서는 아이고 이거 너무 중하다, 네. 과하다 이런 네. 반응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 노동계에서는 더 작은 업체까지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고 네. 다 논리가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중대재해사망률에 80% 넘는 업체가 어디 업체냐면 50인 미만 업체예요. 근데 이 법에서 5인 미만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 50인 미만 업체는 3년 뒤에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하하. 그렇다 보니까는 80% 사망자는 이 법에서 3년간 유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20% 제어하려고 이 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또 이런 면이 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을 규제를 하면 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극히 영세한 사업장이죠. 아하.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표는 구속입니다. 네. 10억 이하 벌금.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네요. 회생불능이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걸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좀 포함되어 있죠. 네. 협회장님 한 1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네. 이 법은 어떻게 좀 보완이 돼야 되고 노동 현장에서 사고가 안 나도록 우리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이 법이 개선이 되려면 저는 이제 앞으로 선행 조건이 개선이 돼야 되고요. 네. 피치 못하게 지금 이 제도로 간다면 꼭 한 가지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 왜냐하면 다단계로 지금 하도급이 제도가 돼 있으니 가는데 네. 안전에 대해서 책임이 되면 총 경영자 플러스 다단계가 종합적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중대재해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원청 발주를 주죠.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와 마지막 업체만 책임을 지거든요. 네네. 4개 업체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5개 업체가 전부 포함되는 안전 책임이 돼야 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정말 저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 불감증, 네. 안전 지식, 또 하나는 안전 의식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회장님 말씀을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